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학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자, 7번째 시간으로 제5장인 문법론 2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장 문법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어간과 어미가 있죠. 어간과 어미. 그래서 이제 어간에 어미가 붙는, 자, 이렇게 결합한 현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 영어로는 인플렉션이란 말을 쓰죠. 인플렉션. 이게 이제 굴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굴절에는 어떤 체언의 굴절과 용언의 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하셨죠.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가 흔히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를 이제 체언이라고 그래요. 이 체언은 활용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활용이 안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그런 그 활용을 이제 고경이라는 말 씁니다. 고경. 명사가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특히 이제 명사 체언 중에서도 고경이라고 하고요. 이 고경은 주로 이제 현대어에서는 쓰지 않고요. 고어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고어에서 쓰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활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사와 형용사에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3쪽에 밑에 1.1의 문법 범주와 굴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그 구분되는 범주들이 있다는 거죠. 뭐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묶이는 범주를 의미 범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미 범주. 그러니까 의미 범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범주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의미적으로 이제 연결된 범주를 의미 범주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문법 범주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4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법 범주가 이제 대체로 굴절,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이제 실현된다는 거죠. 어미 변화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격이라든가 수라든가 인칭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쪽에 1.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4쪽입니다. 1.2. 거기 보면 이제 격과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격과조사.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사가 다른 단어와 갖게 되는 관계를 이제 격이란 말 써요. 격. 영어로는 케이스란 말 써요. 케이스는 뭐 상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문법에서는 이제 격이란 말 쓰는데 이 격이라는 말 씁니다.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격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따라서 주격, 뭐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84쪽에 1번을 보면요. 물이 흐른다. 이건 주격이죠. 보통 주격은 은는이가가 붙죠. 주격은 은는이가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 이럴 때는 이제 목적격이죠. 을을. 연필로 썼다. 로라는 것은 이제 부사격 조사라고 썼고요.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걸 도구격이란 말을 쓰죠. 도구격. 부사격 중에서도 도구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85쪽에 친구의 선물 이러면 이제 관형격 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뭐의라는 것은 관형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되다라든가 아니다 이런 되다 아니다 이 앞에 붙는 거 이것을 이제 복격이라고 그래요. 복격. 복격이라는 것은 이제 보어라는 뜻이죠. 보어, 보충하는 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이다라고 할 때 이다는 서술격 조사겠죠. 서술격 조사. 이 서술격 조사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가능하다? 활용이 가능하다.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수야 할 때 이제 부르는 거니까 호칭이 되겠죠. 호격 조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5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이 격조사와 비슷한 것이 접속조사가 있어요. 접속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접속조사는 이제 이 둘 이상의 체온을 같은 자격으로 접속시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달과 너구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수달이라는 명사와 너구리라는 명사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과로 연결시켰죠. 또 실하고 바늘이 있어요. 그러면 실과 바늘을 하고로 연결시켰죠.
밥에다 떡에다가 있어요. 밥과 떡을 자 에다로 연결시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보조사로는 만도, 은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6쪽으로 가보면요. 오직 합격만이 나의 목표였다. 이런 식으로. 요 만, 이런 게 보조사죠. 그분은 86쪽입니다. 조국의 강복만을 바라며 일생을 보내셨다. 만 있죠. 만. 그 다음에 올여름에는 도서관에서만 살아야겠어. 자, 여기도 많이 있네요. 만. 그 다음에 붓으로만 써봐라. 다른 건 쓰지 말고 붓으로만, 많이 있죠. 많이만 주세요. 여기도 또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보조사겠죠. 앉아있지만 말고 해봐라. 무슨 일이든. 이런 의미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이제 1.3의 어미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어미라는 게 있죠. 단어의 꼬리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자, 이 어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어말 어미고 또 하나는 어말 어미로 나눠져요. 자, 이 선어말 어미라고 할 때 이 선자는 먼저 선자죠. 어말 어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어말 어미고요. 자, 이 어말 어미가 다시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를 나눠지죠. 나눠지고 이 비종결 어미가 다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눠집니다. 연결 어미라는 것은 이제 뭐 고 이런 것들이 연결 어미 대표적인 예죠. 전성 어미라는 것은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사로 바뀌면 명사형 어미고 관형사로 바뀌면 관형사형 어미고 그다음에 부사로 바뀌면 부사형 어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는 거죠. 어말 어미는 끝에 오는 거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어말 어미를 파이널 엔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파이널 엔딩. 엔딩이 끝이죠. 근데 선어말 어미는 프리가 붙어요. 그래서 프리 파이널 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말어미라는 것은 이런 거죠. 뛰다가 있으면 만약에 이 뛰다를 계속 바뀌죠. 뛰다, 뛰고, 뭐 뛰니, 뛰면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말어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뛰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요 get이라는 게 선어말어미죠. 선어말어미인데 미래를 나타내니까 이제 정확히 말할 때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말어미는 그 밑에 나왔죠. 그 어미로서 한 문장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를 나눠진다. 종결어미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 가니, 뭐 가라, 가자 이런 것들 종결어미죠. 종결어미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고 또 상대 경어법을 실현하는 일이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간다, 가니, 가라, 가자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되는 것은 종결어미죠. 우리가 청유문과 명령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청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포함이 돼요. 나가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명령문은 나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명령문은 나가 포함이 안 돼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청유문과 명령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종결어미는 이제 종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뉘는데 이 연결어미는 이제 선행절과 후행절을 접속시켜요. 전성어미는 이제 명사, 관형사 같은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바꾸는 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성어미 얘가 이런 거죠. 우리가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어간이고 이제 다가 어미겠죠. 근데 이 다라고 하는 것을 기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다라는 동사가 이게 동사였겠죠. 이 동사가 기가 붙으면서 명사가 됐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성어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로? 명사로 바뀐 전성어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보다인데 보는이 됐어요. 보는. 이래버리면 는이 붙었지 않습니까? 는이 붙으면 이걸 관형사라고 하는데 관형사형어미라고 하죠. 명사형어미가 아니고요.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보도록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이 도록이라는 게 부사죠? 부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뭐다? 전성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8쪽의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자, 이 구성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 구성과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이 최소의 문법 단위인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구를 이루죠. 또 구가 모여서 절이나 문장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형태소, 최소의 의미적 단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어, 구, 절,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은 문법 단위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런 문법 단위를 구성이라고 하고요. 이 구성에 참여한 작은 문법 단위가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에는 뭐 동사구나 부사구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이상의 그런 단어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89쪽을 보면 그냥 강의실이 아니고 넓은 강의실이죠. 넓은 강의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뭐였죠? 뭐 진리의 탐구 이런 거. 밑에 생각하며 살자, 뭐 더욱 부지런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다.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와 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89쪽 보고 있는데 이 구와 가장 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느냐 주어 동사가 없느냐. 자, 이것이 구와 절의 차이점이에요. 자, 넓은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만약에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89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6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 독립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문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나왔죠. 이 주어와 서술어는 갖추고 있지만 6번에 보면 날씨가 선선해지니 확실히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말 나오죠. 날씨가가 주어고 선선해진다는 게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니라고 하는 이제 어떤 원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붙은 거죠. 형은 군인이었고 연결 어미가 붙었고요. 나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이 구화절 다음으로 대표적인 구성은 바로 이제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장.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더 큰 구성의 일부가 아닌 가장 큰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를 이제 보통 I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IC가 나와요. 이 IC라는 것은 이제 직접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푸른 가을 하늘이 있다. 자, 거기 90페이지를 보시면 푸른 가을 하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9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푸른 가을 하늘이 있으면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가을과 하늘이죠. 근데 어떤 가을 하늘이에요? 푸른 가을 하늘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푸른이 가을 하늘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분석한다면 푸른 가을 하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구성해. 이걸 이제 푸른 가을 만약에 푸른 가을 하고 여기다 하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X입니다. 이거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중심으로 나누느냐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목걸이를 해볼까요? 91쪽에 보면 금목걸이가 나오죠. 자, 이것도 보세요. 금과 목걸이죠. 금과 목걸이죠. 그러니까 목걸이가 있고 그것을 금이 꾸며주겠죠. 이걸 뭐 금목 그다음에 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구성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질 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만약에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때요?
토끼만 게으를 수도 있겠죠. 게으른 토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거북이. 근데 만약에 그 토끼와 거북이가 다 게을러요. 그러면 게으른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 요소에서 이제 직접 구성 요소 아까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자, 92쪽을 펴보세요. 92쪽에 보면 푸른 가을 하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푸른이 가을 하늘 이렇게 꾸며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도 명사고 하늘도 명사고요. 자, 그러니까 가을 하늘은 명사 구가 되는 거고. 자, 푸른이 다시 가을 하늘을 꾸며줬죠. 푸른이라는 것은 관형어죠. 원래는 이제 푸르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형용사죠. 여기에서 르에 니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형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NP라고 이야기하죠. NP. 이건 이제 명사구를 NP라고 합니다. Noun phrase. 다시 이제 이게 DET로 나눠죠. DET. 이 DET는 determinative라고 나왔죠. 관형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NP는 명사구죠. 자,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명사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관형어는 푸른이 되는 것이고 명사 가을, 명사 하늘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조사의 어미, 조사와 어미의 구성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밑에 나왔는데요. 자,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9번의 예문을 보면 푸른 가을 하늘을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푸른이 관형어가 맞죠. 가을 명사, 하늘 명사죠. 자, 명사가 두 개가 나오니까 명사구가 됐죠. 을이라는 것은 조사죠. 을은 조사. 그러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목적격 조사죠. 그냥 조사가 아니고 목적격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이 가을 하늘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을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푸른 가을 하늘을 또 다르게 이제 본다면 푸른 관형어, 그 다음에 가을 하늘 명사 목적어죠. 명사 목적어. 하늘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어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목적어 구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거다. 자, 문장의 내포와 접속인데요. 자, 이것은 그 뒷장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은 크게 단문과 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장은 94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장이고요.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은 다시요. 단순한 문장, 복문은 복잡한 문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한 수의 이제 문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94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언어의 문장의 수가 무한하다. 단어의 수가 이제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의 수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쌍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이제 뭐 눈먼 불쌍한 노인, 불쌍한 눈먼 노인, 뭐 또 허리 굽은 불쌍한 노인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불쌍한 노인이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 95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창조성이다. 크리에이티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포와 접속이 이제 95쪽에 나오는데 이 내포와 접속을 이제 보면 이 내포라는 것은 안 왔다는 거죠. 안내자 이 포자가 안을 포자거든요. 한자를 보면 안내자의 안을 포자. 그래서 이 내포는 안 왔다는 거죠. 안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명사형음이 관형사형음이 부사형음이가 결합해서 자, 명사와 관형사와 부사화가 된다는 거죠. 자, 거기 96쪽에 보면 자, 명사절.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이렇게 나왔죠. 여기 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96페이지입니다. 12번. 합격하기가 나왔죠. 자, 친구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명사형이죠. 이런 게 붙는다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나에 이제 에서도 음이 붙었다. 다 명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이러한 명사화에 쓰이는
명사 화소라고 났죠. 화소. 명사 화소가 나와요. 화소. 또 화소라는 건 이제 우리식으로 쓴다면 변화하는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 기라든가 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관용사절은요. 이 책은 13번입니다. 내가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만약에 96쪽에 나오는 그 13번의 예문에서 읽은 하면 현정이죠. 읽은, 과거형이죠. 읽은 하면 과거형이죠. 는이라고 하면 이게 현정이죠. 는이면. 그 다음에 읽으리라고 하면 미래형이죠. 또 읽던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회상이죠. 회상. 자,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니? 이렇게 나왔죠.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데 여기 는이 붙었죠. 는이 붙어서 관형사절이 됐다는 거죠.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97쪽입니다. 자, 97쪽에서 이제 보문화가 좀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문화. 자, 보문. 이 보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97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0제쯤 내려가면 이 보문이라는 것은 이 보충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보가 보충한다는 뜻이고요. 문이라는 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래놨죠.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냥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아름답게란 말을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동생을 타일렀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앞에 혀가 닳도록이란 말을 써놓은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데 그 사이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란 말을 집어넣었고요. 나는 집에 일찍 왔다는데 그 사이에 배가 아파서란 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속이라고 하는 건 연결시키는 거죠. 98쪽입니다. 그래서 15번에 가에 산은 높고 계곡은 깊다. 연결됐죠. 여름은 더우며 겨울은 춥다. 연결됐죠. 백화점은 붐비다. 시장은 한가하다. 이것도 연결된 거죠.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작다. 연결됐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 연결됐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등하게 연결됐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걸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99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99쪽에 4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99페이지에 4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죠. 한 단어의 어미 변화를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에는 체언의 굴절과 용언의 굴절이 있다. 체언의 굴절을 할 때 체언에 붙는 어미를 고경어미, 용언이 굴절할 때 용언에 붙는 어미를 활용어미라고 한다. 자, 이건 교재 83쪽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83쪽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죠. 체언의 굴절을 고경이라고 한다. 고경 나오죠. 용언의 굴절을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 말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자, 가장 상위 어미에 속하는 건 당연히 어말 어미가 되겠죠. 이건 86페이지 그림에 나오죠. 86페이지 보시면 4번 도표가 있죠. 어미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있고 다시 어말 어미의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가 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비종결 어미가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있다. 답은 4번. 푸른 가을 하늘을 바르게 분석한 거. 자,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 직접 구성 요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90페이지를 써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가을 하늘 푸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90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 90페이지 7번 예문에 보면 7번 가번의 예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90페이지에 7가의 예문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내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당연히 2번이죠. 2번은 이게 이제 뭡니까? 연결어미라고 써놨어요. 2번은 연결어미. 연결어미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붐빈다와 시장은 한가하다 이 두 문장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켰죠. 이것은 98페이지에 있는 15번의 다의 예문에 보면 나옵니다. 98페이지
15번 다해문이죠. 자,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니? 는이 붙었으니까 관형절이죠. 관형사형이 붙은. 그러니까 철수와부터 는까지 가로를 해보세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자, 꽃이 다음에 아름답게까지 가로를 묶어서 아름답다의 개가 붙었죠. 부사형이죠. 자, 이 책이 내가 읽은 책이다. 내가부터 읽은까지 가로를 묶어서 읽은에 니은이 붙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관형사용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문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이 공부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미들의 맥락들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그 맥락을 따져서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